힘들어. 여러분들 숙제는 모의고사 3회 27번부터였습니다. 27, 28, 29는요, 오답률이 좀 낮은 문제에 속한다.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7번의 답은 4번, 28번의 2번인데요. 29번,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윗글, 이 결혼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관객과 이야기를 해요. 넥타이를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와 관객의 그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봉산탈춤을 보시면 이 문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보기에 나온 것만 보시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봉산탈춤을 보시면은 구경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3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해서 좀 그 학생이 뭐 잘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좀 잘못되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윗글은 물건을 돌려주는 행동으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주고 뺏고 막 안 주려고 하니까 갈등이 고조된다 볼 수가 있는데 물건을 돌려주는 행동 자체는요.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5번의 그 부분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에서 34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문제 중에서 4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안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글의 갈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판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흥고와 관련된 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안일이라는 것은 노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듯이 엮어 나가는 사설 부분이라 이 부분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가 안일이. 그래서 안일이에서 뜻밖의 하루는 대망이는 이제 구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비집에 들어 제비 새끼를 하나씩 잡아먹거늘 흥고가 깜짝 놀라 대망이를 정색하고 꾸짖어 쫓는데 버릇없다 저 대망아 푸른 연못에는 곳곳에 개구리요 봄잠을 깨지 못한 새들은 산마다 있다하니 너 먹을 건 많겠구나. 어째 내 집에 들어 제비 새끼 잡아먹노. 한 고조가 큰 연못을 지날 때 뱀을 죽였듯 칼로 네 허리를 베고 싶구나. 남학사에 하소연하여 신병을 몰아다가 너의 큰 목을 자르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기역과 이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3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 한 고조 유방이 늪지대를 건너다 앞을 가로막는 큰 뱀을 칼로 투망을 했는데 노파가 울며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인데 적제의 아들에게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다 하더라도 적제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방을 의미하겠죠. 그럼 그 뱀이 백제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주나라의 후임을 주장했는데 붉은색은 주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고사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어도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번을 보시면 기억에서는 고사에 함축된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함의는 기억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31번 문제 니은이요. 소설 원해록에서 대망이 위양을 쫓고 나라를 차지하려 하자 서른과 대수장수가 남학사의 신병과 무기를 받아와 대망을 무찌른다. 뭐 신병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하늘이 보내준 병사라던가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댐이 나온다는 점. 그러니까 대망이라는 대상이 나온다는 점.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기억에도 대망이 나오고요. 니은에도 대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나오는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단은 5번의 앞부분을 해결해 드렸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급히 쫓고 보니 제비새끼 6인데 어느새 5 먹고 1마리만 남았구나. 날기공부 힘싸 뚝 떨어져 대나무로 만든 발틈에 발이 빠져 제비다리 지끈 부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거늘 흥보가 새끼를 주워들고 불쌍한 네 목숨이 대망이에게 안 죽기에 모진 목숨인 줄 알았더니 절각지하니 웬일이냐.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러 새들 중 해 없는 게 제비로다. 곡식에 해가 없고 사람을 특별히 따라 제비들 지저귀는 소리가 저녁 무렵 아름답게 조각한 들보 위에서 들려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여인들의 근심을 불러일으킨다. 네 정상, 너의 상황이라던가 정황이 안타까우니 기어이 살려보겠다. 여보 마누라, 우리가 혼인할 때 쓰던 오색실 좀 찾아내 오소. 오색 당사로 찬찬히 감아 집어넣었더니 수일이 지난 후에 부러진 다리가 완전히 굳어져서 날아다니고 떠노는데 그 다음에 진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진약조면 장단의 속도가 어때요? 알겠습니다. 자, 장단이 가장 느립니다. 네, 느려서 뭔가 좀 서정적인 대목이라든가 슬플 때, 요럴 때 느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약단이 보통 그럴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제비가 날아다닌다 하면 끝날 것을 세 줄에 걸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말리 하늘 위에 높이 높이 날아다보고 긴 신의 맑은 물로 썩 씻어보고 평탄한 뜰 앞에서 아장아장 걸어보고 길게 매 빨랫줄에 한들한들 앉아다보고 그냥 날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 것을 길게 표현했기 때문에 남은 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거롭게 쓴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번거로움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다음 7월 8월 지난 이슬이 서리되고 가을바람 소리 쌀쌀하게 느껴져 9월 되어 오니 용산에서 술 마시고 망향대에 손 보낼지 흥보가 탄식한다. 섭섭하다 저 제비가 날 버리고 하려느냐. 부러진 다리를 원망 말하라. 옛적에 손빈이도 양다리가 없었을 때 제 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리을도 보시면 초한 때 한 신이는 일지수 그러니까 파란 쪽이 없다고 하되 대장단 높이 올라 군사들 모두 놀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31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번에) 자, 디귿을 보시면 손비는 제 나라의 병법가인데요. 방연이라는 사람은 손빈과 함께 어렸을 때 같은 스승 밑에서 병법을 공부했던 친구예요. 근데 손빈은 제 나라 사람이고 방연은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항상 손빈이 뛰어나고 자기보다 잘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위나라에서 좀 나름대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얘한테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야 한번 우리나라로 놀러와 해서 불렀어.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왕한테 얘가 지금 왕을 해치러 왔다. 얘 잡아놔야 된다. 하고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발꿈치를 잘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예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잘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걷지 못하게 감옥에 넣어놨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 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과 이야기를 속닥속닥 잘해가지고 결국 사신이 손빈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손빈이 이에 대한 복수로 다시 제 나라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위나라를 칩니다. 그리고 손빈이 방연을 잡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 3번을 보시면 디귿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인물의 일을 환기함으로써 제비를 위로하는 흥보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맞죠? 3번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1번, 3번, 4번, 5번, 뭐 국제고 학생들 이렇게 답이 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리을까지 읽었었습니다. 멀고 먼 길을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내년 봄에 나오게 되면 부디 내 집 찾아와서 내 옛 주인을 보게 하여라. 제비도 듣고 섭섭하여라. 제비가 섭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진실 X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제주도까지 들어가더니 방안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말소리로 주인과 이별을 하는구나. 흥분은 원래 서름이 많은 사람이라 제비하고 별할 때 눈물을 사발이나 흘렸던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사발만큼 흘릴 수는 없죠. 이것도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자, 각국으로 갔던 제비 9월 금음 10월 초에 들어가 장수에게 현실하는 때인데 노느라 갔던 제비 첫째로 들어가고 조선으로 갔던 제비 둘째로 들어갈 때 흥보제비가 들어간다. 박흥보제비가 들어간다. 부러진 다리가 도톰해져서 절뚝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하되 너는 왜 다리가 부었느뇨? 흥보제비가 여짜오되 소조가 아래리다. 자, 소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고전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낮출 때 뭐라고 불러요? 소인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뭐야? 새니까 소조라고 하는 거예요. 소조가 아래리다. 예, 아래리다. 만리조선을 나가 태어났다. 소조 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반의 다리가 째깍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제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촉하오. 제비장수 분부하되 명령을 어기면 번번이 답이 있느니라. 금년본 2월 나갈 적에 그날의 을사일 사불원행이라 하지 말라 했더니 네 어미 고집으로 떠나가더니 뱀날 떠났기로 뱀화를 만났구나. 그러면 명령을 어긴 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제비 엄마란 얘기죠. 그래서 32번에 2번이 답입니다. 다음. 그러나 흥보시잔 일 생각하니 금세 분자로다. 내년 봄에 나갈 적에 내게 다시 보아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날이 풀려 2월에 길 떠날 때 흥보씨 살린 제비. 장수전에 하식하러 들어가니 오음포라는 것은 은혜를 갚는 박이라는 뜻이죠. 은혜를 갚는 박. 그 박씨 하나를 내어주며 이것을 물어다가 흥보씨에게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뭐 내용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가를 읽었으니까 나를 읽으면서 한번 가랑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를 읽어봤을 때 이해가 돼요?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글 짓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를 지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나. 글을 짓는 채가 3이 있으니 첫째는 간결한 것. 그래요. 첫 번째는 간결해야 돼요. 둘째는 진실한 것. 셋째는 바른 것. 하늘을 말할 때 하늘이라고 말하면 하고 땅을 말할 때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간결한 것이라고. 그렇네. 이것은 이것 끝. 나는 것은 물에 잠길 수 없고 검은 것은 희게 될 수 없는 것은 진실한 것이라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바른 것이란다. 그러나 미묘한 마음이 글로서 드러나는 것이니 밑줄 하세요. 글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드러내어 남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을 쓰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결하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자, 간결한 것이 좋긴 한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뭔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번거롭게 하여 창달, 그 뜻을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번거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실되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사물을 빌려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쪽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비유를 하고요. 다음에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뜻을 뒤집어서 깨닫게 합니다. 뜻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어라고 하는 거죠. 요런 것들, 파란색으로 쓴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번거롭게 하여 창달하는 것은 어떤 의견을 널리 이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속됨을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속됨을 싫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빌려다 비유한 것은 귀한 것을 싫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뒤집어 깨닫게 하는 것은 격한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도 읽을 때 참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여기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봤더니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쓰임이 통하지 않아 본체가 확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달만 하면 물론 좋은데 안 되니까 이런 걸 쓰고, 이런 걸 쓴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요. 임금이 말하기를 넘실거리는 홍수는 큰 해가 되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넓어서 하늘에 닿을 듯하다. 홍수 한마디면 되는 것을 이렇게 길게 표현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가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길게 썼잖아요. 번거롭게 썼죠. 그러면 요 임금도 이 체를 지키지는 않은 거예요. 저 홍수라는 한마디 말이면 충분할 것을 넘실거린다 하고 또 크다느니 넓다느니 하였으니 말이 넘쳐나는데도 다시 손과 눈으로 덮고 있으니 또한 속되지 않은가. 시경에 직녀성은 종에 7피를 짠다지만 문이 좋은 비단을 이루지는 못하는구나. 정이 밝은 견우성은 수레를 끌어주지 않는구나. 아니 별이 배를 짜거나 수레를 몰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는 다음 제여라는 사람이 상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초상을 치르죠. 초상을 치를 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몇 년까지도 합니까? 3년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 그랬어? 네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어떤 뜻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반어가 사용됐네. 이게 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여가 이 말을 옳다고 그대로 믿어 그 상기를 단축하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역시 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3대 이전은 순박함을 잃지 않았으며 성인은 중화의 극지임으로 말을 하면 문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이루어졌다고요. 속된 것도 해서 꺽쇠 열어보시고요. 속된 것도 창달하는데 적당하여 비루한 대로 흐르지 않으며 기이한 것은 비유가 잘 맞아 허탈한 대로 빠지지 않으며 격한 것은 깨닫게 되기를 기약하여 어그러지지 않았다. 닫으시면 빨간색으로 쓴 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왜곡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성인들도 이런 걸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쯤에서 이제 33번을 보시겠습니다.
33번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옛 성인의 말은 세 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라고.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전달을 잘했어요.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4번 보시겠습니다. 가에 대한 평가예요. 읽어보죠. 흥부는 실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래의 성을 쌓은 것처럼 허망한 것이며 명백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진실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비랑 어떻게 제비를 막 사람처럼 표현하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눈물을 사발처럼 흘려요? 안 되죠. 그러나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흥부처럼 살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달만 잘 된다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현지야? 3번이 답이라고. 표시했어요? 하세요. 먹으려고 하지 말고 표시하고 먹으라고. 오늘 텐션이 이렇게 다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배고파서 그런 것 같고. 네, 많이 먹어요.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뭐 어떻게 뭐 나왔다 그래요? 가래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큰일이다. 자, 34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번 남았죠? 30번.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그랬습니다. 2번을 고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비 행동을 구관리 하늘 위에 한들한들 앉아도 보고 오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번거로운 거였죠? 진실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것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번거롭기 때문에 가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가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2번 골랐나요? 아니요? 네, 왜요? 제가 두 개를 체크했는데 아, 2번이랑 5번이었거든요. 자, 그럼 5번 볼까요? 제비장수가 흥부에 금세 군자로 달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제비장수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표현이다. 맞습니다. 30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근데 답 다 불러드린 거죠? 네. 다음 이제 언어 외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서도 좀 약간 좀 안타깝네, 이게. 35번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무덤 한번 볼까요? 원래 무덤은 어디서 왔을까요? 묻다에서 온 거예요. 묻에다가 엄이 붙은 거예요. 왜 뭐 왔어? 아니요, 잘 들고 있는데 확인해. 아, 예,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예. 아, 저번에 무슨 안전 안내 문자? 아, 그게 왔더니 딱 꺼지더라고, 카메라가. 나 모르고 계속했다. 근데 딱 그 자리에 앉은 애가, 선생님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딱 봤더니, 한 10몇 분이 안 찍힌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아, 너 똑바로 좀 해. 현수야, 똑바로 좀 해, 이제. 네.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무슨 일 없으면 뭔가 보상이 있나요? 무슨 일 없으면 내가 책임지고요. 무슨 일 있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 어떻습니까? 서로 책임지는 거. 괜찮죠? 공평하잖아요. 서로 책임지니까. 제게 어떤 보상이 있다는데. 보상이요? 네, 조용히 하세요. 자, 무덤은 원래 묻 플러스 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의 경우는요, 원래 어근은 존재한다. 묻다라는 어간은 지금도 존재하죠. 네. 근데 접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이라 썼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두 개가 결합된 파생어로 보는 것은 언중에게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5번 고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지러 의해서 접사 2는 논의와 달리 부사와 접사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좀 이제 설명을 하면 좀 이제 오래 걸리는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파생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근과 접사의 결합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이 따릅니다. 명사와 접사 이의 경우 놀, 먹과 같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는 올 수 있어요. 놀이, 먹이 이건 가능하죠. 근데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그 36번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보다의 명사와 접사로는 이가 아닌 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다의 보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이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 온 것처럼 보여요. 9 플러스 2니까. 근데 사실은 뭐예요? 9 플러스 2니까 9V에서 숨겨놓은 비율이 사라지면서 9E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에 결합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결합이 제외되는 것을 음운론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가는 36번의 가는 기억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한편 자, 접사질의 경우 딸꾹질과 같은 예가 있긴 하지만 그럼 이건 필요 없고 대체로 도끼질, 손가락질 같이 대체로 명사와 결합합니다. 명사와 접사 새의 경우는 새 까맣다, 새 빨갛다와 같이 형용사와 결합을 합니다. 이처럼 품사나 문장 성분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것을 형태 통사론적 제약이라고 해요. 품사나 문장 성분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거. 그러면 요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36번에 가 접두사 짓은 짓누르다 짓밟다와 같이 압력을 가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 결합한다. 동사 품사랑 관련되어 있네. 그럼 이 다에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네요. 1번은 이미 답이 아닙니다. 다음 길이 높이는 접사 이가 결합하여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짧이, 낮이 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걸 보니까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어근이 주로 사용된대요. 이처럼 어근의 의미상의 특질에 따라 파생어의 형성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론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6번에 나는 깊다와 얕다에서 깊다에다 해당한다. 그럼 이게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다를 보니까 압력을 가하다는 의미를 가진 의미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디귿은요 나에도 해당하고 다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37번을 볼게요. 이 37번을 틀리면 안 돼. 이걸 틀리다니 35번에 3번. 네, 3번이 답이에요. 35번에 3번. 아까 35번에 5번 같은 경우는 어지럽이 어간이잖아요. 어지럽까지가. 그래서 자음으로 끝난 거예요. 모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부사가 접수든 명사가 접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지럽 플러스 2니까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면서 탈락한 거예요. 야, 오늘 날씨 좀 춥지 않냐? 미안하죠. 오늘 다시 겨울 된 것 같아. 그래도 패딩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패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코트인 것 같아요. 맛쟁이. 가정을 해냈습니다. 자, 우와. 사탕 먹지 마. 수업 시간이야. 난장판 치면서 다 땄어. 메롱하면서 좀 먹는 거가 더 그거 황당형이죠. 안 돼요.
거예요. 기록해낼 거야. 황다경이 지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롱하면서 사탕을 먹었다.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꿀피듯이 없는데. 이렇게 딱 먹고. 자, 현재 할 말 있어요? 아, 예. 37번을 보시면 색연필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여러분들 1학기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법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나 모의고사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확진이 되더라도 학교 나와서 시험 볼 수 있다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학교를 물어봤더니 다른 학교는 평균으로 준다는 거야. 못 나오면 응? 평균을 준대. 그 학교 내신 중간고사에 만약에 확진이 돼가지고 못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못 나왔는데 시험을 뭐 일부러 안 본 건 아니니까 평균을 점수를 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는지 알아? 잘 됐다. 이러던데. 근데 얘가 약간 황당했어. 아니 그게 잘 된 건가? 자기는 좋은가 봐. 평균이라서 받으면. 어쨌든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학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내신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감독을 하는 거지. 설마 얼마 전에 걸렸는데 뭐 떠걸리겠어? 내가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호복? 그걸 입고 그 사람이 감독해야지 뭐. 2명 정도가 하면은 학년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그 당시 확진자가 뭐 몇백 명 나오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한 30명 정도로 보고 걔네 다 몰아넣고 시험 봐야지 뭐 어떻게. 저 이미 너무 많이 걸렸는데. 네, 뭐 아는데 뭐 이미 많이 걸렸으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어요. 네. 나중에는 안 걸리겠죠. 재감염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내 생각이지만 6개월 걸리고 6개월까지는 다시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걸리겠죠. 원래 독감을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릴 수 있으니까 6개월 정도 봅니다. 여러분들 걸린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 뭐 잘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많이 안 아프기를 그냥 바라는 거죠. 걸리더라도. 자, 여러분들 색연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응원해도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이은 좀.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색이 기역이라는 자음으로 끝났고요. 뒤에가 이모음 계열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은.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역이 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을 고르시면 안 되죠.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어요. 자음이 시작이 되니까 이 앞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가 한번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비음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티읕과 형식, 형태소이면서 모음으로 이 모음 계열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요? 부대음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발음은 낱낱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이 답이네요. 이거 2번 고르신 건 좀. 네. 네. 네, 뭐라고요? 2번을 고르시죠. 어떤 사람이 고른 이유가 네. 이게 유일하게 둘 다 일어나는 거라 본 아, 그래서요? 아,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예요. 실력은 아닐 겁니다. 자, 38번을 보시면, 이것도 좀 아쉽거든요. 2번을 보실까요? 있다 1에 2로 사용될 때는 없다와 반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없다는 형용사로 볼 수 있겠다. 뭐, 솔직히 좀 설명드릴 게 없이 그냥 너무 맞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서 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보기 5번 보시겠습니다. 이따일의 로마자 3의 기역은 보조동사네요. 그러면 앞말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다면 뭐가 와야 돼요? 동사만 와야죠. 깨어 있다는 가능하지만 추워 있다는 말은 없잖아요. 지속이 되려면 동사여야 돼요.
왜냐면 그 위에 써있잖아.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행동이나 변화가 끝나야 된다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동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5번이 답인데 2번을 골랐다는 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한 번은 예약인데요. 3번이요? 3번. 있다 1에 이 다시 니은은 뭐뭐에게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기억은 무엇이 있다 하면 끝. 새가 있다 하면 끝. 근데 선택권은이라는 주어에 그녀에게라는 부사어에 있다라는 서술가 나왔으니까 부사어가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필수성분이 꼭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맞습니다. 39번의 답은 4번. 40번의 답은 4번. 41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뭐 이 문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39번에 4번이에요. 네, 4번이요. 그래요? 기억을 보시면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 특수 어휘는 들이다, 모시다, 뵙다, 되다, 여쭙다, 여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손함을 더하는 선어말 어휘는요 실제로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4번에 올 이라고 되어 있죠. 아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께 말씀을 드리다. 이게 아뢰다인데요.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선어말 어휘 오가 들어가서 공손의 의미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뢰일 말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뢰올 말씀 하면 오에다가 이제 관형사형 어휘 리을이 들어간 아뢰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뭐 기자회견인가 뭘 하는데 기자가 이제 물어볼 때 기자는 어떤 좀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당연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기자가 질문할 때 윤석열한테 그랬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는 그렇게 공손하면 안 돼요. 기자는 그냥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뭐 신화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39번의 답 4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번으로 다시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기억을 위해 독서와 관련된 문자 정보는 우리 옛 문헌에 글꼴을 사용한 점이 좋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잘 들어요. 옛 문헌의 글꼴을 사용한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기억을 위해 독도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있다는 경제 지리적 가치를 제시한 점이 좋았어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나에서 그 D 부분에 이렇게 태극 무늬가 있으면서요 알파벳 E 부분에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서 제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물론 나는 맞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형상화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경제 지리적 왜냐면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는 것이 어종이 풍부하고 이제 뭐 연어, 송어, 대구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게 그려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났다. 그 얘기를 이제 태극 무늬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은 EBS에 항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서가 대표적으로 네? 한번 전화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42번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적절히 하는 거 1번. 네, 1번이야. 왜냐면 처음부터 계속 배치를 해두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돼 있는데, 미네가 한 말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보들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하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라고 돼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하면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대요. 처음부터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태극기 네. 밑에가 파란색, 위가 빨간색 아니에요? 위에가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 그렇죠. 네.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 이게 뭐, 그렇죠. 위에가 한류고 밑에가 난류긴 한데, 네. 그게 섞였어. 아, 섞였다. 섞이고 있는 중에 딱 도착한, 네. 아, 그래요. 41번은, 그러면은, 상민이가 미하게 문거 아니에요? 상민이가 그러면은 EBS에 한번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4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제 보는데, 앞에서 굉장히 잘하다가 이 매체 부분에서 무너지는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너졌으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 후루룩 무너집니다. 43번.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적절하게 올라가라고 했어요. 2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죠? 대화방 밖에라서 틀렸네요. 네, 대화방 밖에. 아. 이게 틀렸죠? 2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보기 3번 볼까요? 감이나 답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전하는 이모티콘 사용했습니까? 사용했죠? 그냥 보시면 나와요. 근데 화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5번. 특정 매체가 뭐냐면 게시판 조회수, 댓글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맞아요. 이건 뭐 이의가 없을 거예요. 44번 보시겠습니다. 가비가 세운 발표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2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지 자꾸? 어디 아파요? 네. 그냥 2번이 지금 뭐 얘기 안 해서 2번을 보자는 얘기죠. 네. 니은에서 언급한 질병의 내용은 요점 중심으로 나의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해야겠어 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니은에서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잡아볼까요? 니은을 보니까 거북목이 나왔네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했더니 목 형태가 변하고 목 주위가 아프다 라는 것은 슬라이드 두 번째 잘 나와 있네요. 항목별로. 2번은 맞습니다. 다음. 네? 아니,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4번. 4번이죠. 대중화된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안하지, 이제? 45번에 5번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다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점수를 80점만 넘으시면 1등급 인정. 왜냐면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렵기도 했어요. 저는 롱맥이 뭐라고요? 앞에 기 처음부터 그냥, 아니 저번에 오케이. 저도 점수를 매겼어요. 80점 한번 넘나보세요. 87점. 오, 역시. 마지막에 무너지지, 네 얘기는 아닌데. 네? 네 얘기는 아닌데,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더 좋은 점수 나올 저 뻔했네. 80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잘했네요. 현지 혹시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알았어. 말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 24일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좀 수업을 오래 들었으면 10회를 했어요. 모의고사를. 10회를 했으니까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자신이 없어요. 가빈이는 10회를 하지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모의고사는 내신이 아니잖아요. 부담 없이.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월등히 높아. 저희 근데 저희 담임쌤이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갈 때 그 먼저 쓸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있어서요. 그러니까 과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쓸때 얼마 있어. 다른 애들이랑? 네. 그래가지고 그걸 우선순위를 줄 때 내신이랑 모고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무섭다. 때부터 모고를 좀 챙기라고. 아니 그래요. 아니 내 말은 못 보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진짜는 어떻게 하고 내신이랑 모고 중. 내신을 먼저 근데 오히려 아니 저는 근데 모고가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내신이 둘 다 내신이 똑같은데 한 명은 모고가 좋고 한 명은 모고가 나쁘면은 모고 나쁜 애를 먼저 써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건 아니지. 아니 그렇긴 그렇지만 최저가 있잖아. 아니 모고가 좋은 애를 아니 그쵸 그게 맞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 모고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수시가 아니어도 갈 수 있다. 이건 현서의 의견에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 내신에 비해서 모고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생님들이 한 명씩 불러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디를 갈지. 나는 이제 국어 교육과를 가겠다. 근데 그때 똑같이 저쪽 반에서 다른 애가 국어 교육을 가겠다. 그러는 거야. 같은 학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우리 담임이 내 눈치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국어 국문을 가는 건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뭐 개소리야. 나는 국어 교육을 가겠는데 왜 마음대로 나한테 국어 국문을 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부르더라고 나를. 근데 아까는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낸들 뭔 상관이야. 내 인생이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긴 해요. 국어 공부이랑 교육이랑 뭐가 다르나요? 다르죠. 국어 교육은 사범대예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진학하는 곳이 사범대고요. 국어 공부는 글을 쓰는 것. 그러니까 작가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에 관련된 학문을 추구하는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교육이다. 네. 이쪽으로 왔다. 사범대 출신이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쉬는 시간. 예. 잘 못 써서